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세상에 나쁜 운동은 없다. 보행의 보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원우 강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척수반사의 정의와 역할, 그리고 척수반사에 관여하는 주요 뇌 구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척수 속에 숨겨진 자동 조종장치와 같은 회로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치들은 이제 마치 팀워크를 이루듯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보행이라는 복잡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개념이 유형생성기 CPG인데요. 이 유형생성기는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움직임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발전소 같은 곳이고요. 앞으로는 좀 편의상 CPG라고 줄여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을 때 한쪽 다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반대쪽 다리는 뒤로 가야 한다는 이 단순하면서도 정교한 교대 패턴이 여기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흥미로운 건 이 과정에서 뇌가 매번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척수 안에서 자동으로 굴곡과 신전을 번갈아 내보내면서 걷기라는 리듬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손상이 일부 있어도 이 CPG를 자극하면 걷는 동작을 좀 유도할 수 있는데요. 이런 뇌손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메트로놈 보행이나 트레드밀 저속 보행 같은 리듬 훈련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CPG가 보행의 리듬을 만든다면 그 리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신장 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신장 반사는 근육의 길이를 조절해 자세를 좀 잡아주고 보행 중에도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좀 많이 알고 있는 반사로는 무릎 반사가 있죠. 이 무릎 반사는 병원에서 신경 기능을 확인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릎 힘줄을 두드리면 이 대퇴사두근이 순간적으로 늘어나면서 금방추라는 작은 센서가 이것을 감지하고요. 이 신호는 곧장 척수로 들어가 단 한 번의 시냅스를 거쳐 같은 근육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수축이 일어나게 되죠. 이 속도는 감각신호가 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로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하는데요. 그 이유는 척수 안에서 바로 연결돼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다가 발을 헛디뎌도 뇌가 이제 버텨! 라고 명령하기 전에 이미 다리가 반사적으로 힘을 줘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신장 반사는 단순히 이제 순간적인 반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일정한 근육 길이와 긴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 기본 상태를 근긴장, 머슬톤이라고 합니다. 이 근긴장은 너무 약하면 힘이 빠져서 버티지 못하고 너무 강하면 몸이 뻣뻣해지는데요. 그래서 이 뇌는 척수로 억제 신호를 내려 보내 근긴장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뇌나 척수 윗부분이 손상이 되면 이 브레이크 기능이 사라져서 척수 반사가 과도하게 항진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좀 강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작은 움직임에도 근육이 과도하게 조여서 걸음걸이가 뻣뻣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심하면 간대경련이 생겨 근육이 주기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수축과 이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강직이나 간대경련처럼 단순하고 빠른 경로로 진행되는 반사가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인체에서 나타나는 반사는 대부분 다중면접 반사라고 합니다. 이제 이 감각신호가 척수로 들어온 뒤에 여러 개의 사이신경을 거쳐 다양한 근육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쪽 다리에서 시작된 반응이 반대쪽 다리까지 연결되기도 하고 여러 척수 분절이 동시에 반응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이제 발을 헛디뎠을 때 단순히 다리에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체까지 같이 반응하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골지 힘줄 기관의 반사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지 힘줄 기관은 근육이나 힘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며 멈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 보면 갑자기 힘이 훅 빠져서 놓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골지 힘줄 기관의 반사 덕분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찢어지는 걸 방지하는 비상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통증을 피하기 위한 자동 반응 시스템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길을 걷다가 못을 밟으면 반사적으로 다리를 휙 들어 올리는데 이것을 굽힘 회피 반사라고 합니다. 이때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 반대쪽 다리가 체중을 지탱해야 하는데 이때 교차편 반사가 이루어지면서 반대쪽 다리가 이제 균형을 잃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굽힘회피 반사와 동시에 반대쪽 다리를 곧게 펴는 교차편 반사를 함께 작동시키게 됩니다. 이 두 반사가 세트로 좀 움직여야 통증을 피하면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제 척수 반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척수반사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신경생리학의 지식을 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행분석과 재활훈련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의 원인을 해석하고 적절한 훈련 전략을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반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혹은 과도하거나 약화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그에 맞는 계획과 훈련이 가능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